전북 지역에서 지난 6일부터 이틀간 2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대상을 11개 시군으로 확대합니다. 방역 지침을 어기고 밤 9시 이후에 음식을 판 전북 지역 음식점 3곳이 적발됐습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밤 9시 이후 매장 안에서 음식을 판 이들 매장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얼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제시는 국토비 7,800억 원을 확보했는데 시장과 국회의원이 함께 기자회견을 자청해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부안 위도 근처 바다에서 표류하던 요트를 해양경찰이 구조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요트는 추진기가 고장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이달 들어 엿새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100여 명에 달하는 등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남우 기자,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전북 지역에서만 2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전북 지역에서 2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7일 오후 6시 현재 전주 10명, 포착 4명, 군산 익산 3명, 완주 2명, 정읍 1명 등입니다. 포창군 확진자들은 지난달 21일에서 22일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확진자와 접촉했고 6일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확진자들이 자가격리 상태여서 추가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전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게 되는 거죠? 네, 이 전북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대책을 2단계와 1.5단계로 병행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정부 방침을 준수해 8일 0시부터 28일까지 3주간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키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군산과 전주, 익산, 완주군 이서면은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이미 시행 중입니다. 다만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환자 발생이 적은 무주와 진안, 장수 등 3개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조정됩니다. 이번 조치로 클럽과 헌팅 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운영이 중지되고 노래 연습장은 밤 9시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실내 체육시설 역시 밤 9시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달에만 177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고 이달 들어서는 엿새 만에 100여 명이 확진됐습니다. 추가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개인 방역 수칙 반드시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연결해서 전북 지역 코로나19 관련 상황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밤 9시 이후 음식을 판 전북 지역 매장 3곳에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오후 9시 이후에 매장 안에서 음식을 판 일반 음식점 3곳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산 지역은 지난달 2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돼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들 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 가운데 김제 지역 관련 예산은 7,800억 원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김제시가 공을 들여온 여러 사업이 국회 단계에서 증액된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이와 관련해 김제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함께 기자회견에 나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캠핑카나 냉동 탑차와 같은 이른바 특장차 관련 업체들이 몰려있는 김제의 특장차 전문 단지입니다. 앞으로 제2, 제3단지까지 더 조성될 계획으로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특장기 계산업 집적화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올해 정부 지원을 받는 투자 선도직으로 지정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진입도로 건설과 같은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안전평가동 구축 11억 2,500만 원, 화물 자동차 공용 차고지 조성사업 3억 원, 김제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사업 4억 5천만 원 등 도비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 예산을 김제의 백구산단 진입도로 개설을 포함해 국립청소년 농생명센터 리모델링 사업과 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 예산도 새롭게 반영됐습니다. 또 전기 굴착기 지원 사업의 경우 30억 원이 더 반영됐습니다. 김제시는 내년도 국비와 도비를 올해 2,800억 원보다 7% 증가한 3,2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13개 읍면동이 해당하는 금강지구 영롱편의 증진 사업과 김제에서 3례간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과 같은 국가 직접 사업 예산도 4,500억 원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김제 지역 13개 읍면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농업용수 공급 문제, 또 배수로 문제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 성과와 관련해 기자회견에 나선 이 의원과 박 시장은 원팀의 의미를 강조하며 서로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사업 발굴부터 예산 확보까지 긴 호흡 레이스를 이원택 국회의원님과 원팀을 이루어 뛰었고 마지막 관문인 국회 단계 71억 원이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낍니다. 다만 지역의 축산 악취와 새만금호 상류 오염원으로 지목되어 온 김제 용지 정착농원의 현업축사 매입 예산이나 내년에 일부 시설을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아 다소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부안 위도 근처 바다에서 추진기 고장으로 표류하던 요트가 해양경찰에 구조됐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저녁 6시쯤 부안군 위도 북동쪽 9km 지점 해상에서 5톤짜리 요트가 멈춰섰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해경은 구조대를 급파해 선장 A씨를 구조하고 요트를 위도항에 안전 조치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요트는 추진기가 고장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짝사랑하던 여성의 집 근처에서 폭발물을 터뜨린 20대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폭발물 사용과 특수 주거 침입 등 혐의로 27살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7일 밤 8시쯤 여성 B씨가 거주하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미리 준비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전화 금융 사기, 즉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조직에 보내 피해자 돈을 가로채기 위해 경찰에 허위 분실 신고를 했다가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인 33살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경찰서를 방문해 현금 2천여만 원을 잃어버렸다면서 분실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분실 장소와 현금 출처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A씨 휴대전화 대화 기록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령을 받은 내용을 적발하고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주에서 군산을 잇는 구간의 김제 공덕 졸음 쉼터가 완공됐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는 국토 21호선 전주 군산 구간의 김제 공덕 졸음 쉼터 조성 사업이 모두 마무리돼 오는 8일 개통한다고 밝혔는데요. 졸음 쉼터는 사업비 46억 원을 투입해 상하행 구간에 각 1개소씩 설치됐습니다. 특히 이 졸음 쉼터는 스마트 주차 시스템과 공공 와이파이, 태양광 발전 설비와 방범용 CCTV 등 최첨단 시설과 화장실과 운동시설 같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다는 게 특징입니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는 이용자들의 편리성과 안전성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스마트 주차 관제 시스템을 도입해 졸음 쉼터 주차장 진입 전에
주차 가능 대수를 미리 확인하고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쉼터에서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 와이파이도 설치했습니다. 이 밖에도 방범용 CCTV와 비상 안심벨을 설치해 쉼터의 안전성을 높이고 운동시설과 햇빛 차단 그늘막, 벤치, 관광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해 이용자들이 보다 편안하게 쉬면서 정보도 얻을 수 있도록 조성됐습니다. 김제 공덕 졸음쉼터에는 향후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시설이나 로컬푸드 시설 등도 들어설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원 추어탕이 전라북도가 주관한 지역 향토자원 산업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남원시는 이번 선정으로 내년부터 2년간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향토자원 산업화 사업을 통해 미꾸리 대량 생산 기술 완성과 추어탕 업소의 마케팅 지원,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 향토자원인 남원 추어탕을 단순한 지역 먹거리에 머물지 않고 남원의 주력 식품 산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원시는 내년도 예산으로 8,800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가 편성한 예산은 일반 회계가 8,100억 원, 특별 회계가 600억 원인데요. 이는 올해 예산 8,007억 원보다 11%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2천억 원, 농림 1,900억 원, 문화체육관광 600억 원 등입니다. 주요 사업은 남원사랑상품권 상반기 발행비 750억 원,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비 120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1일 선실천 국민운동본부가 인성교육 책자 5,000권을 전북 지역 초등학교에 기증했습니다. 1일 선본부는 창립 1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 인성보감을 제작해 어린이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김희수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장과 1일 선본부 이상익 이사장 등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1일 선본부는 지난 10여 년간 전북도 어린이 논술대회를 개최하고 어린이 인성의 날을 제정하는 등 바른 인성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치즈 발상지인 임실군에 고 지정환 신부를 기리고 치즈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문화관 건립이 추진됩니다. 임실군은 역사문화관 사업비로 국비 20억 원을 확보해 내년 초에 착공한 후 연말에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임실 치즈 테마파크는 1,400여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서는 역사문화관은 총 80억 원을 들여 대한민국 최초 치즈 공장인 임실치즈의 발자취와 성장 과정을 알리는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또 지난해 88세를 일기로 선종한 지정환 신부를 기리는 공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7일은 절기상 대설입니다. 그런데 추위보다는 뿌연 하늘이 걱정인데요.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은데 차차 추워지며 차츰 보통 수준 회복하겠습니다. 화요일 오전에는 영하 2도, 낮에는 6도 보이겠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기온이 떨어져 수요일에도 춥고 건조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4도, 한낮에는 8도로 예보됐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화요일 아침에는 임실이 영하 2도, 그 밖의 지역은 영하 1도, 0도 보이겠지만 바람의 영향으로 체감온도는 영하 5도로 떨어집니다. 출퇴근길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부터는 추위가 조금 물러나겠습니다. 일요일까지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겠고 일요일에는 기온에 따라 첫눈 만나볼 수도 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와 남해 해상 대체로 흐리겠고 오전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K-방역의 명성이 무색하게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일단 8일 0시부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는데요. 지금 일상의 일시 멈춤,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